속보입니다. 이번 주 어쩌지에서는 시작부터 감자량이의 다소 유치한 말싸움과 그들보다 더 유치한 꼰대들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뒷골이 당기실 수 있으니 청취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감자가 꼰대가 될까 걱정인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량이가 꼰대가 될까 걱정인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량이에요. 어쩌지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 3월 달쯤 됐을까요? 몰라요? 네. 아무튼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고 있는데 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도 좀 산책하시면서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어떻게 양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돌아오셨나요? 네, 잘 네. 보내고 돌아왔어요. 오늘 아주 개나리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정말 개나리네요. 그냥 말 안 할래요. 지금 뭐 화나신 건가요? 그냥. 이게 개나리처럼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개나리 같아요. 감자님 머리도 개나리 같아요. 저런 개나리 감사하고요. 예, 감사하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저희가 약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소개를 네. 양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 방송은요, 네. 사이가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은 감자와 량이라는 이 남매 같은 두 남녀가 인간 세상에 쓸데없이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그냥 막 떠는 방송이고요. 그렇죠. 둘 다 물에 빠지면 입에만 동동 뜰 애들 둘이 그냥 수다를 정말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은 숨 돌릴 틈이 없이 계속 말해요. 여러분. 서로가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산소호흡기 옆에 두고 방송 그렇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스튜디오가 되게 더워요. 항상 이산화탄소로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정신없는 방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에 좀 세세하고 놓치는 부분을 저희가 다뤄서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공감을 하고 싶어서 만든 팟캐스트니까요. 혹시나 에피소드의 제목들을 쭉 보고 요런 것도 있네 요런 것도 있네 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행운아 우후후 왠 줄 아신가요? 왠가요? 지금 너무 들떴죠? 네네네. 왜냐하면 네. 고정 청취자분들은 이것들 또 밑밥 간에 하시겠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고정 청취자들을 위한 무료 광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량이님이 아주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 팟빵 공지란이나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 들어오시면 네. 저희에게 무료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누구의 생일 축하던 고백을 하던 아니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을 광고하고 싶던 그냥 아니면 나 예쁘니까 광고해주세요. 좋네요. 나 잘생겼으니까 광고해주세요. 해야 되겠네요. 뭘 하던 간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저희 방송 스타일에 맞게 재밌게 광고로 내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를 양이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나도 꼰대가 아닐까? 꼰대가 된다는 건입니다. 오늘 어쩌지에서는 꼰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로 방송의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하니 청취자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어디서 어른 앞에선 아이 행님은 말이지 니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핑계대지 마. 어따 대고 핑계야?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던? 어린 놈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뭔 말이 저래 많아. 안 봐도 뻔하다 뻔해 저거.
정말 물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제 앞에 나이 지긋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앉아 계신 줄 알고 굉장히 감정이 동요가 많이 되네요. 어디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벌써 화나신 건 아니죠? 어차피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뒤에 더 화나는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어쩌지 열차 출발합니다. 꼰대리 꼰대 꼰꼰꼰. 자, 어쩌지 54화. 나도 꼰대가 아닐까, 꼰대가 된다는 건 방송을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생각하는, 감자가 생각하는, 양이가 생각하는 꼰대란 무엇일까를 한번 얘기해보고 일단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감자님 먼저 꼰대가 뭔지 얘기해보시죠. 제가 먼저 질문을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꼰대란 약간 이런 거예요. 타인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정한 답을 말하거나 그것이 인생의 진리처럼 강요하는 사람. 내 답이 정답이야. 그것이 인생의 맞아. 진리야. 맞아. 너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어린 놈이 뭘 알아. 이놈의 자식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란 식으로 자신의 답을 타인한테, 특히 어린 사람한테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게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가 꼰대를 넌지시 어른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 중에도 꼰대가 있고요. 실제로 20, 30대에도 이 꼰대 같은 성향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젊은 꼰대라는 말이 네네네.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 사회적으로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캐릭터, 어떤 캐릭터. 네, 그렇죠. 맞아요. 캐릭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똘똘 뭉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종교이신 분들이죠. 그렇죠.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로지 내 말이 진리다. 라는 되게 목 부러지는 줄 알았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양희님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는 꼰대란 감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너는 꼰대다. 넌 답답하다. 지 고집대로만 산다.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라고 저한테 넌지시 얘기를 많이 해요. 준비해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꼰대란 지금 굉장히 신났는데 여기에서 제 하늘 다 풀고 갈 거예요. 네, 말씀해보세요. 뭘 그렇게 다 안다고 네네. 그렇게 나에 대해 자기가 본 것들만 가지고 그냥 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결론 내리고 뭐만 하면 핀잔 주고 가르치려고 들고 네, 내가 아직 뭘 몰라서 저러고 나는 네, 아직 맞아요. 한참 멀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맞아요. 잘 모르는 게 꼰대죠. 맞습니다. 본인이 과연 그만큼 타인에 비해 삶의 다채로운 경험을 한 게 맞는지 타인의 경험과 삶의 방식을 맘대로 평가하고 우습게 보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맞아요. 본인의 경험만이 진짜 진정성 있고 알맹이가 있는 삶의 맞아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맞아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본인은 본인한테 좋은 이야기 위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맞습니다. 타인에게는 아주 올림픽 심사위원보다 더한 잣대로 맞아요. 평가를 하고 뭐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우르르 달려가서 그냥 그들의 삶을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인 몇 가지만 보고 너무나 본인의 욕구를 그냥 막 지식과 정당한 평가인 양 포장을 맞아요. 막 해서 막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네티즌들 중에 악플러들처럼 본인이 뭐 대단한 성인인 양, 다 아는 양,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바로 꼰대죠. 맞습니다. 양님께서 꼰대가 감자다라는 말을 살짝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냐면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런 상황이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 내가 저래, 내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는 걸 자기 아픈 거, 자기 힘든 거, 자기 우울한 거, 자기 이런 거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아유, 조언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아쉬웠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꼰대라고 조언과 꼰대 짓은 다른 게 네네. 조언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보고 타인을 약간 위하는 게 방금 베이스고 그 조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감자님이 하는 그런 꼰대 짓은 타인을 위한다는 포장 아래 결국은 그냥 오만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본인 욕구를 분출하는 본인의 욕구 해소가 베이스인 게 꼰대 짓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직접적으로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 같이 뭔가 꾸려나가는 한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관여를 해서 조금 더 괜찮은 방향으로서 제안을 한 거지.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왜냐면 나한텐 솔직하게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거 문제야를 털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부드럽게도 얘기해보고 차근차근도 얘기해보고 돌려서도 얘기해봐요. 근데 말 그대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알겠지만 노답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제 앞에 앉아있어요. 정말 감자. 노답. 그렇기 감자. 때문에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이젠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꼰대를 쳐내는 방법을 아는 거죠.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냥 놔야 되겠다. 저 아이를 더 이상은 내가 갖고 이렇게 뭔가 케어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풀어놓는 게 저 친구한테 보세요, 가장 좋은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오늘 방송처럼 이렇게 오늘 방송처럼 볼륨이 막 들쭉날쭉하는 편집을 하느라고 제가 힘들어서 이번 거 편집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우리가 볼륨 조절을 좀 잘해서 방송을 하자. 이러면 될 거를 되게 말에 어폐가 있네. 너는 오늘 방송이 내가 볼륨 조절해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방송 중에 오빠 작게 내. 오빠 목소리 줄여. 오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을 제가 안 경우에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약간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할 때가 홍아저씨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시고 때문에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저희가 그렇게 사실 했습니까? 오늘 저희 개인적인 둘의 피 튀기는 신경전을 저희 오늘 들으려고 정치 100분 토론처럼 진행됩니다.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희님께서 받았던 상처, 양희님께서 받았던 아픔, 양희님께서 그러고 보니 제가 방송에서 사과를 좀 많이 했어요. 사과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것도 꼰대다. 꼰대 짓을 방송을 통해서 꼰대한테는 꼰대로 맞서는 거죠. 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에 이어서 좀 하면 이건 감자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꼰대라는 타이틀을 두고 봤을 때 보통 꼰대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던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됐던 그 사람한테 주제 넘게 나서는 거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되려 도움이 아닌 상처가 되는 거든 행동이 오지랖이 되는 거든 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일단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불리한 게 뭔가가 생기면 그건 되게 등한시하고 남 불리한 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걸 난도질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또 꼰대의 기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각자가 생각하는 꼰대란에 대해서는 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저희가 약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약간 꼰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양님 한번 저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도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 사항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꼰대들이 하는 특징들을 한 번씩 한번 얘기해보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타인을 만났을 때 나이부터 물어보고 나보다 어리면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말부터 합니다. 정말 어린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진짜. 더군다나 저는 남자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문화가 젖어 있는 그 직장 생활에서 그냥 일단 어디서 왔어? 이게 반말이 먼저 나와요. 어려 보이면. 몇 살이야? 맞아. 네, 나와요. 저 몇 살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초반에 바로 반말을 하고 나를 약간 낮게 보는. 맞아. 네, 나를 약간 낮게 보면서 엄마 알아서 하겠지. 그런 눈빛 있어요. 나를 낮게 보는 눈빛. 그런 것들을 이제 행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네. 심지어 저랑 같은 그 그룹에 속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생뚱맞게 그날 뭐 대표님 지인이신데 네네. 회사에 오셔갖고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떡하다 휴게실 소파에 같이 앉은 거예요.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면서 야, 너 연예인 누구 닮았다? 갑자기 반말을 하시더니 반말을 하고요, 초면에? 네, 그래갖고 이랬는데 나 몰라? 이러더니 나 뭐 대표 뭐 친구인데 막 이러더니 건방지네요. 그러면서 뭐 야, 근데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반말로 막 갑자기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약간 조언을 갑자기 생뚱맞게 뭐에 대한 조언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왜 이 일과 관련된 걸 떠나서 그냥 어떤 그 일이라는 비즈니스에 관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야, 너 그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진짜 안 들어봤어? 처음이야? 진짜 닮았는데? 막 이러시는데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더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반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나이 어린 타인한테 명령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금 양희님도 이제 명령문이라 아니라 이제 반말은 먼저 들었는데 이거 해. 야, 저거 해야지. 야, 이거 안 했어? 야, 빨리 해.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든 차장님이든 그렇습니다. 신입사원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사람 얘기를 듣고서 위에 사람이 사실 명령문으로 하게 되면 자기도 그 명령문을 따라할 가능성이 크기는 커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쉽게 이거 해 저거 해.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시키는 거죠. 명령조로.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게 네. 약간 꼰대 기질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이제 서로에게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꼰대 부모님을 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가정일에 대해서 뭘 같이 할 때도 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라던가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너 이거 지금 해. 빨리 저 가서 버리고 와. 네, 약간 이거 해. 화난 목소리 있잖아요. 야, 그거 줘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이 뭐를 지금 방에서 문 잠그고 뭘 하고 있던 간에 벌컥 열고 들어와서 너 지금 빨리 이거부터 해.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시는 부모님들도 급하게 계세요. 명령조로 나보다 나이 어리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은 지금 설령 내 자식이 대학생이라 대학교 과제를 막 급하게 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시키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게 훨씬 중요하고 네 과제는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그렇지. 내가 우선순위인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노력도 안 하면서 세상 탓만 한다. 이거. 이거. 아유, 저 어린 것들 니들이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렇지. 야, 우리 때 그때 데모하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건 그건 너무 좀 저기 한 거다. 우리 시대 니네가 살았으면 지금 너네 잠도 못 자고 뭐도 못 하고 뭐도 못 했어. 이러면서. 니네는 그리고 니네가 욕심이 많아서 결혼을 못 하는 거지. 진짜 그게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이 나쁘다라는 그 탓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읽어드릴 건데 움찔움찔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나도 이런 말투를 썼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으면서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그 아까 말한 거 그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죠. 뭐뭐는 뭐뭐야라고 완전히 확정을 맞아요. 짓는 그런 진리 명제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맞아요.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건 이렇더라. 야, 내가 얼마 전에 차를 뽑아봤는데 너 차 그거 사면 안 돼. 내가 그거 타보니까 그건 그 브랜드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거 사면 안 돼. 내 지인을 뭐 보니까 야 아니더라. 야, 남자는 그렇더라. 자기가 이제 조금 만나본 이성을 가지고서 야, 내가 연애 이렇게 해보니까 요맘때쯤엔 이거 하면 되고 이맘때쯤에 이거 해주면 돼. 뭐 그런 거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뭐 버릇을 이렇게 들여야지 너 지금처럼 하면 절대 안 돼. 아니면 뭐 그렇게 뭐 기생 오라비처럼 생긴 남자애들은 만나면 안 돼. 100% 성격 이렇고 야, 걔 분명 바람펴. 그리고 뭐 여자애들도 뭐 그렇게 여시같이 생긴 애들은 100% 나중에 사치하고 네 재산 다 털어먹는다? 맞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리 명제인 것처럼 구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일단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 비켜라.
비켜!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 가슴 속에서 용솟음이 만약에 친다면 그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겠네요. 네, 내가 꼰대일 확률이 조금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지옥철을 타서 그런지 어쨌든 항상 서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편하게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실제 계시고 네,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 서신 거예요. 근데 바로 옆자리에 예를 들면 젊은 친구가 있으면 똑같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옆자리에 앉은 젊은 친구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친구한테. 야, 네가 일어나야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그 친구도 어디가 발목이 아플 수도 있고 그날 진짜 힘든 날일 수도 소화가 있고 안 돼서 지금 죽겠는 것이 여자분이면 있고. 힐을 신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꼭 본인이 연세가 있어서 네가 비켜라까지 아니어도 쟤 왜 안 비켜? 쟤 왜 안 비켜? 쟤 아주 못 쓰레네? 이렇게 나보다 보시는. 어리면서 어차피 할아버지보단 다 어리죠. 할머니보단 다 어린데 거기서 앉아있는 내가 눈치를 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나보다 어린 애들이 많은데 왜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가끔 저도 뭐 예를 들면은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네네. 지하철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죽어가면서 앉아 있는데 앞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와서 쓰시면 그럴 땐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네. 내가 굳이 가만히 서 계시는 분한테 제가 죄송한데 너무 지금 뭐 아파서 이렇게 아파서, 설명하는 것도 웃긴데 앉아 있으면 주변에 아줌마 아저씨들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눈치를 주시는데 저는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픈데 그럴 때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 시선을 내가 느끼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불편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타인이 어떤 되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뭐든 간에 자동 반사적으로 일단 좋은 걸 가진 사람은 그 이면의 약점과 단점을 까발리고 찾아내갖고 그거를 수면 위로 꺼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진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 단점을 찾아서 그걸 누를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낮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무조건 새로 만나는 사람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단점을 지적하는 꼰대들이 있어요. 그럼 약간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왔어? 인사하고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오늘 잠 많이 잤나 보네. 그래도 요새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 좋은데 얼굴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야, 네가 안 되는 거야. 옷을 뭐 그렇게 입었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겉외형부터 넌 말투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단점을 찾아서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면전이 되고 처음에 들어오는 문에서부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뭐야 오늘 안 씻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야, 너 발걸음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팔자 걷네. 야,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팔자 걸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되게 하다 걸음걸이까지 내가 그리고 잡아서. 그런 분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를 딱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이 사람이 뭐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뭐 외모가 멋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딱 관상을 보시고, 에이, 귓볼이 없어서 안 돼. 네, 맞아요. 딱 보니까 제복은 좀 약하네. 아니, 지금 잘 사는데? 이렇게 해도, 에이, 말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연애를 할 때, 야, 여자친구 사진 좀 보여줘. 친구 관계도 그래요. 여자친구 사진 좀 보여줘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그렇게 막 좋은 인상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사진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약간 좀 눈이 드센데 약간 좀 살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관상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눈, 이 여자 이거 맞아요. 100% 도화살 있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이러면서 네 앞에선 지금 내숭 떠는 거야. 단점을 계속 찾아서 잡는 거죠. 맞아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네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러면서 말을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조금 예전에 좀 젊었을 때보다는 주춤하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처럼 젊었을 때는 야 그때 내가 여자가 남자가 한 트럭으로 연애도 하고 내가 그때 여기에 투자했었으면 지금 뭐 빌딩이 몇 개고 저기가 몇 개고 내가 첫사랑만 성공했었어도 너만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자지만 거슬리는 말이 군대 이제 기간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예전에 줄기 전 기간을 다녀오신 분들이 꼭 지금 줄은 기간 다녀온 친구들한테 공감합니다. 야, 나 때는 야 그거 뭐 1년 몇 개월 야 그거 가지고 참 이러면서 그걸 갖고 되게 막 맞아요. 훈장처럼 꼰대질 하시는 나 분들이 때는 있어요. 2년 꽉 채워서 다녔어.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꾸 예전에 너보다 내가 더 고생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약간 취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이거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이건 SNS로만 경쟁을 하고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꼭 내가 너보다 뭐가 더 힘들었는지 힘들었어. 경쟁을 해요. 어렸을 때 너는 그것도 안 해봤지. 나는 말이야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너 그런 일 해봤어? 어디 가서 몇 시간 동안 빡세게 너 삽질 해봤어? 막노동 해? 왜 이렇게 힘든 걸 얘기하는지. 그거를 왜 이렇게 자랑으로 대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난 대결을 해요. 꼰대들끼리는. 고난 대결이란 말 좋네요. 그거를 네.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네, 맞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지금 좀 뭐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게 부럽고 그냥 걔네들이 복 받은 건데 그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니들은 뭘 모르는 우스운 애들인 거예요. 네 애송이들이다. 이렇게 아는 거고 또 뭐가 있는지 양희님이 하나 설명해 주시죠. 뭐 회사에서는 나보다 일을 좀 덜 하는 걸로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나보다 뭐 그 사람 지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좀 늦게 출근을 하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거슬리고 그렇죠. 하나 더 술자리에서 감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개인적인 이유로 먼저 가는 후배들. 이거 참 뭔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다 나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일찍 와야 되는데 더 버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보다 제가 편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꼰대의 가장 핵심적인 팥쥐 심리. 그렇죠. 정말 팥쥐 심리. 팥쥐 심리. 괴롭히고 싶어. 나보다 네가 더 편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한 거에 10배, 20배를 저놈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는 꼴을 못 덜하면 보는 안 된다. 거예요. 그런 것도 약간 있고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명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이 많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자꾸 개인적인 걸로 엮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알고 만나봤고 내가 친하고. 이 사람도 만나봤고 내가 얘는 만나봤는데 얘는 좀 그렇더라. 평가하고. 근데 내가 좀 아는 형님 중에 이렇게 좀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그 형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떻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 차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덧붙이면 근데 그 형이 나를 그렇게 챙겨. 그럴 수가. 얼마 전에 밥을 먹었고 뭐만 하면 꼭 나를 데려가고. 명절 때 연락이 그렇게 오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꼭 그 정도 되는 사람들만 인정해요. 네, 맞아요. 그 밑이 되면 맞아요. 그 밑이 되면 자기랑 설령 같은 레벨이어도 자기가 그렇게 친한 척하는 사람들보다 밑에 레벨은 다 아류 취급하고 자기보다도 밑에 놓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형님이나 내가 말한 그 유명한 친구들만큼 안 되는 것들은 내 앞에서 명함을 내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형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왜 잘생긴 남자 보면 일단 무조건 오빠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나보다 괜찮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형님이고 그런 사람들을 안 가진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저 사람하고 친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꼰대의 또 하나의 기질일 수가 있고요.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왜 뭐 이렇게 심부름, 잔심부름, 뭐 커피나 뭐 담배, 뭐 라이터 이런 심부름을 해주지 않거나 회식 자리 같은 데서 고기를 지가 구워야 되는데 안 굽거나 물컵,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알아서 맞아요. 척척척척 놓고 맞아요.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저거 일을 잘하길래 괜찮게 봤는데 저 인성이 굴렀네. 예의가 없네. 이거 아주 대바라졌네. 어린애가 지금 회식 자리에 와서 지가 왕이야?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서 숟가락 젓가락 다 넣고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고 술잔 쫙 돌리고 소맥 말아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상 앞에 딱딱딱 놔야 되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축사 한번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축사를 했을 때 반응을 잘해줘야 되고 내가 짜장면을 그렇지. 먹겠다고 했는데 네가 해물짬뽕을 시켜? 그렇지. 정말 회식 자리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막내 생활할 때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하다가 막내가 들어오면 손 하나 딱딱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움직일 걸 아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지켜봐요.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이게 바로
관찰하는 거죠. 난 예전에 너 나이 때 네 시기에 했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해야 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나 사위 괴롭히는 시부모님이나 그 처가댁 식구들. 내가 내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거나 내가 내 처가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그거를 내 사위나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부려야지 직성에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이 정도 했는데 맞아요. 너는 이걸 안 해? 라는 걸 맞아요.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꼰대짓을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방금 양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 전에 명절이지 않았습니까? 명절 때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맞아요. 옛날에 나는 네 시어머니 시아버님 모시면서 이것까지 했는데 너는 그 설거지 조금 하고 너는 조금 와서 일하고서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뭐가 잘났다고 안 오냐.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거다. 안 하는 너는 나쁜 X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뭔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심성이 고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걸 백날 그렇게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잘해봤자 나쁜 사위,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꼰대 전형적인 스타일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거나 하는 그 후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와서 새롭게 진취적으로 일하는 게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능률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그런 후배한테 FM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스타일로? 그 지금의 한 50대 분들의 스타일로? 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일단은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 거지.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피곤해. 뭐 하면 피곤해 하면서 오히려 능률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삥 돌려서 굉장히 일을 힘들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걸 안 하고 걔 나름의 방식으로 하면 이 새끼 이거 잔대가리 굴리는 거 봐라. 맞아요. 요령 피네. 요령 피네. 어디서 저런 걸 배우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르쳐준 것도 요령인데 이 요령보다 좀 구린 거였을 뿐인데. 그렇죠. 벌써 그러니까 노하우는 알려주기 싫은 거죠. 일단 내가 고생한 거 너도 똑같이 고생해야 하고 나면 그때 노하우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꼰대들 너무 악마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길을 너도 다 겪어야 되고 너는 나보다 더 힘들어야 되고 약간 이런 기질이 꼰대분들이 조금 이거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진짜 공감 많이 할 거예요. 엄청 공감되면서 오늘 지금 뭐 안 집어 던졌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어폰을 집어 던지거나 이러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 빨간 사인펜으로 저기 종이에다가 회사 상사 이름 적고 계신 거 아니죠? 데스노트요? 거기다 막 찍찍 긋고 계신 거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라도 분풀이는 해야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회사에 관련된 건데 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해놓고서는 말하라고 그 말을 꺼내자마자 자기 답부터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이거 진짜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동등한 위치의 사원들끼리 이렇게 해. 근데 나는 일단 그럼 내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부장님이 본인 팀 사원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얘기해봐. 일단 내 의견을 얘기해볼게 하는 건 그건 달라요. 진짜 그 공감이 많이 되면서 옛날에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나는데 어떤 거였냐면 군대를 갔다 와서 그 20대 한 24, 25살 때 회사를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짝낀 어떤 개인이 차린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일단 영업하시던 분이 차리니까 그 밑에 다른 일을 잘 모르세요. 사장님이 잘 모르세요. 그러면서 불만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날이었어요. 회의 날.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불만 많은 거 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 다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사원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요. 시급도 좀 낮고요. 뭐 그냥요. 이것도 좀 그렇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한참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탁 치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게 뭐야? 지금 뭐 잘라낼 사람 고르려고 얘기하라고 한 싫으면 건가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절이니까 너는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얘기 다 하라고 해놓고 나는 바뀔 생각이 없어. 때리고 싶다. 막 중얼중얼 절이 싫으면 뭐 중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뒷골 땡겨. 와,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죄송합니다. 욕을 할 뻔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 모든 걸 받아들이게끔
얘기해. 난 언제든지 네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웃기고 라고 있네. 해놓고 결국엔 내 답을 얘기해요. 야, 그건 그래서 그래. 다 이유가 네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다 이유를 벌써 또 얘기해 주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 얘기하라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걔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거지 들어줄 생각이 아니라 속마음. 한번 네 속마음을 그렇죠. 얘기해봐. 너를 중이 저를 떠나게 만들지 여기 둘지를 내가 계속 생각해보겠다. 맞아요. 양님에 딱 맞는 게 그걸 내가 판단할 거야. 그거를 한번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정말 좀 너무 나빴네요. 이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어떤 네네. 오너나 좀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나이 때까지 그 경험을 쌓고 올라가다 보면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자기가 뭔가 성공이라는 걸 많이 잃어보신 분들은 자기 신념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자기가 진짜 안 그래야지라고 맨날 100번 다짐을 하고 회의를 들어가면 또 자기가 그렇게 돼서 맞아요.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정말로 꼭 그 대표나 그 높은 직급에 자기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예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봐도 가면 나는 결국은 습관적으로 그게 되니까 내가 그걸 못 고치니까 내가 빠지고 보고만 받고 나중에 좋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회의할 때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꼰대까지는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시대가 바뀌는 거를 그래도 인지를 하고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벌써 한 거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못 바뀌니까 상황이라도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린 후배나 어떤 타인에게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을 지적한다. 보자마자 야, 너는 인사를 그렇게 대충 하냐? 너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인사를 하냐? 야, 그리고 그 짧은 거, 야, 팬티 다 보인다, 야. 너는 신발을 이렇게 꺾어 신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자를 그게 쓴 거냐, 벗은 거냐? 옷차림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걸 사주던가. 그렇죠. 그건 바지는 마대자루냐 이러면서. 그 감자님이 저번에 방송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 네 아닌가요? 바지는 스님 바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그렇죠. 있죠. 스님 바지 맞고요. 자, 그다음에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네요.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까 좀 초반에 얘기했던 것 좀 겹치기는 하는데 나 한때 이랬어. 나 왕년에 이랬어. 이런 게 좀 겹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건데 이거랑 반대로도 있어요. 그 네네. 고난 대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꼭 잘 나가지 않았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한때 잘 나가지 않았어도 네네. 뭐라도 붙여서 왜 쓸데없이 내가 왕년에 옷 좀 입었어 이런 거 갖고라도 자랑을 해야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망한 거를 무슨 벼슬 삼아서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망해봐서 알아. 너 내 말 들어야 안 망한다. 몇 억까지 잃어봤다. 손해봤다를 얘기해요. 자랑이냐고. 액수를 얘기해요. 내가 한 3억 까먹어 봤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면은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건덕지만 있으면 다 꼰대질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내 맘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양희님? 이거는 단체 모임이나 약속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비난을 하는데 맞아요. 제 동생이 떠오르네요. 아직 20대 중반 제 동생이 떠오르네요. 어떤 가족 모임이나 어떤 단체 모임이 있을 때 약간 그냥 빠지시는 분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얘는 그렇게 학교에서 선배 꼰대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데? 네가 뭔데? 저보고 술자리에서 언니처럼 네네. 그렇게 자기 몸 좀 피곤하고 술 안 받는다고 집에 먼저 가는 인간들이 제일 재수없고 싫다는 거예요. 야, 되게 여기 이 항목에 딱 맞으면서 동생분 스타일이 어떨지가. 그러면서 자기는 네. 회사에서 술을 마실 때도 술 못 먹는 언니 같은 찌끄레기들은 옆 테이블에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빼놓고서는 잘 마시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마신다는데 내가 야 어이가 없어서 진짜. 좀 어이가 없으면서 되게 동생분이 군대 갔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학교에서 배운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여자인데 왜 이렇게 말년 병장병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되게 병장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내 의견에 반대한 나이 어린 타인은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네가 나이도 어린데 나한테 그런 싫은 소리를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살짝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울분으로 남아서 계속 곱씹으면서 저 어린 게 나한테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는 없어. 그냥 어린 게 나한테 뭐라고 한 게 짜증나.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면 더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할 때 겉으로는 되게 쿨한 것처럼 지시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전혀 쿨하지 않게 네네네.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할 거면 지가 하면 되지 그걸 왜 남을 시키나 싶으신 분들. 맞아요. 세세하게 여기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되게 이렇게 간섭하듯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그걸 들었어요. 네네. 상사가 자꾸 그럴 거면 지가 하던가 자꾸 내가 그거 10원어치만 그렇게 옮기라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그거 글자 10원어치만 옮기라 그랬는데 그럼 또 옮겨와요. 아니 10원어치가 얼만큼인지 그럼 네가 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간단하게 한 거 가지고서 판단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속 편하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하진 않고 계속 아랫사람을 디테일하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거. 네. 감 없어? 그 미술 전공했는데 감 없어? 내가 몰라? 말하는 그 약간 그거 있잖아. 아련한 고양빛이 떠오르는 그 핑크톤인데 인디 핑크는 아니고 페일도 아닌 그 고양빛 핑크 뭔지 몰라? 너 포토샵으로 그거 찍을 줄 몰라? 이거 못 알아들어? 너 그거 색상 코드표 모르겠니? 미대 나와서? 그럼 네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맞춰요? 전형적인 꼰대 상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량님? 저도 이제 몇 가지를 또 준비를 해온 게 또 따로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남이 뭔가를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맞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끌고 나가도 그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쟤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그렇죠. 사실 그냥 그건 사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할 거면서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쟤는 지가 꼰대인 건 생각 안 하고 쟤는 꼰대고 쟤는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가고요. 일단은 녹음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일단 간단한 이 특징들은 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약간 마지막으로 약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꼰대처럼 행동하거나 이 꼰대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뭘 것 같나요, 량이님? 저는 이거 그냥 정치 같다고 생각해요. 정치. 이게 자기 정체성이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굳어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개인들은.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 삶이 결국은 본인한테는 종교이자 진리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꼰대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고집세네.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사는 애라고 하는데 그게 나이가 먹으면 결국은 그게 꼰대가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타인이 나랑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유명인사가 되거나 경제적이나 명예적으로 뭔가 대단히 이뤄놓은 결과가 없어 보이면 그거는 그가 일단 틀렸다고 함부로 되게 치부하는 그런 약간 인간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저는 좀 본능인가 싶은데 사람들은 그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남을 자꾸 무시하면서 자기를 어딘가로 자꾸 그냥 그 남을 밟음으로 인해 올라가는 효과를 그렇죠. 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심리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설령 이게 정치 같다고 한 게 자기가 좀 틀렸고 상대방 말이 맞는다는 거를 알아도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온 가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처럼 혼자 그렇게 오해를 해서 본인의 좋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더 쳐내면서 이 꼰대라는 게 불치병으로 심화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순간에 바뀌긴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믿음이 되게 대단한 거다. 이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도덕적인 가치관이 새롭게 다르게 생성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 다른 경험을 살다 보니까 나의 도덕적 신념은 이거야. 나의 도덕적 가치관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꼰대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신념을 인정을 안 해요. 맞아.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나의 신념과 도덕적 가치관대로 사회를 살아야지 네가 지금 뭘 안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양이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회가 원하는 그 틀에 나를 맞추는 거죠. 사회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어른이 돼야 돼 나는.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애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또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조금 더 내가 가볍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직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저 나이 어린 애가 나를 무시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저게 치기 어린 마음에 그렇죠. 저렇게 못 모르고 어른들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아직 애니까 저렇게 말도 막 할 수 있고 조금 더 감정 표현이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거칠고 말 막 하는 게 내가 자존심이 어리고 상처받고 막 이러니까 애시당초에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얘기해서 야 나이 어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상한 신념과 도덕적 가치관을 믿게 되니까 자꾸 그렇게 꼰대로서 발전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이게 웃기는 게 다양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꼰대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꼰대가 되는 분들이 제일 답이 없는 꼰대예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꼰대 짓을 했을 때 어떻게 좀 피해갈 구석이 진짜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꼰대 기질을 가지면 진짜 위험한 꼰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꼰대가 왜 되는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이거는 뭐 삶의 경험이 많고 적고 폭이 넓고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던 본인의 마인드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문제도 그렇고 사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젊은 세대가 누리고 있다는 게 질투난다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는 저런 것까지는 하지 못했어. 나 때는 저렇게 즐길 수 없었어. 근데 사실 시대가 바뀐 걸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운 개체로 인정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이라고 다 싸잡아서 말고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개체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자라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 어린 사람도 하나의 개체다. 소중한 한 사람이다. 그리고 표현하고 느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라서 약간 꼰대인 분들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언론 매체도 딱 하나만 보고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부모님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특징들에 좀 많이 해당된다. 그러면 사실 내가 모르는 어른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각자 사는 건데 내 부모님이 약간 꼰대 느낌이 있다. 이러면 그래도 약간 부모님한테 새로운 경험 같은 거, 새로운 자극 맞아.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엄마 요즘 애들은 이렇게 놀아. 요즘 애들은 여행 이런 식으로 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 라는 식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막 간접적으로 시켜주다 보면 어느새 꼰대가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젊은 애들이 그냥 이렇구나. 살짝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절대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같이 조금 세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변화는 안 와요. 근데 맞아요. 뭐 직장 상사까지 굳이 뭐 변화시킬 필요는 없고 부모님이라면 진짜 저 꼰대 저거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부모님이 앞으로 남은 삶이 그게 얼마나 되시던 간에 좀 마음의 여유를 우리 부모님도 나 어릴 때 진짜 내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막 진상 필 때 다 참고 나 키워주신 맞아요. 만큼 맞아요. 기다리면서 부모님한테 그 역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20살 때까지 케어받으면서 자란 만큼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릴 때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 되게 많으면서 참으면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돌려드릴 필요가 있고 맞아요. 새로운 경험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빠가 하는 얘기, 엄마가 하는 얘기 또 가면은 그 얘기 하겠지. 또 나한테 잔소리 하겠지. 나이 어린 너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라고 하겠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면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엄마, 아빠,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 이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어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 좀 또 잘 안 들어요. 간접적으로 어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번씩. 데리고 가서 봐라. 당신네들이 한번 느껴봐라. 양님께서 아버님한테 아이패드를 사주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문물의 기기다. 세상에 제가 네. 그걸 사드리고 2주 뒤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제가 1시간을 아빠한테 굉장히 쉽게 키는 법, 인터넷 들어가는 법, 유튜브 보는 법 이것만 알려드렸어요. 네네. 2주 뒤에 저한테 전화해서 켜는 법을 몰라서 아직 못 켜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명절에 다시 켜는 걸 알려들었는데 네네. 그냥 그 상단에 버튼 하나 누르는 거를 세상 처음 보는 신문물을 대하듯이 이거 누르면 켜져?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한테 새로운 기기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던져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녹음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오늘 너무 반도 할 말을 못했죠. 다 돼서 오늘 그 어쩌지 54화 나도 꼰대가 아닐까, 꼰대가 된다는 거를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마무리 멘트는 이제 생략하고요. 양희님께서 저희 그 방송에 대한 간단한 마무리 멘트만 하고 방송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마무리 멘트 우리 짧게 한마디씩만 짧게 해요. 한마디씩만 하시죠. 예, 먼저 양희님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뭐 꼰대라는 거는 꼭 100% 모두에게 꼰대여야 꼰대가 아니고 내가 설령 99%의 사람한테 꼰대가 아니어도 1%의 사람이 나한테 꼰대라고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꼰대라고 느껴진다면 그 1%에게 꼰대로 대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텐 꼰대인 거예요. 네, 맞아요. 꼭 절대 다수에게 꼰대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꼰대가 아닌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내가 티 안 나는 꼰대는 아닌지 아니면은 누군가한테만 되게 꼰대 짓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일단 뭐 주변에 있는 꼰대들 때문에 속 썩이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각자 자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저희 나라가 문화가 개방돼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요리든지 다 맛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들을 접하면서 자란 10대, 20대들을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한 캐릭터, 더 신기한 캐릭터, 더 신박한 캐릭터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기성세대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문화를 개방하지 말아야죠. 별의별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맞아요. 좋아하는 나라가 다 달라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젊은 세대들이 생겨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꼰대짓을 적당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방송 양희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오랜만에 저희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포스팅을 한 2-3개 정도를 자세하게 해놓을 테니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다 해소가 안 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와서 같이 보시고 댓글로 수다를 떨어주시고요. 네.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고도 그렇고 저희랑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청취하시는 어플 댓글란이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나 저희 메일 주소 ajjj0211@naver.com을 통해서 메일 보내주시고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